3포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3포인트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면요.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정말 잘 가서 이 종목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손 팀장님 생각이 났던 게 한 주 전에 그때 원전 많이 얘기 안 했었잖아요. 근데 원전주 네, 얘기해 주셔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BHI 다 한 10% 정도씩 수익 났고 칩셋 미디어도 자율주행 얘기하면서 저희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이 주간으로 한 14% 정도 올라서 오늘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첫 번째로는요, 전력 보겠습니다. 전력 설비, 전선, 인프라, 해저 케이블, 동시다발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뉴스가 워낙 많아요. 산불 얘기도 있고 XAI 얘기도 있고 재료가 많아서 그 부분들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뉴스가 많아가지고 추스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차근차근 하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전력 설비나 조선이나 방산이나 미용 의료기기의 공통점은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국내 전력 설비 시장에 대한 수주가 나올 거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LA에서 산불이 나왔는데 이 산불은 결국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근데 산불이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인프라나 건물 같은 것들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요가 나올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오늘은 LS그룹주가 정말 한타를 해준 것 같아요. LS그룹주가 이 테슬라의 XAI에다가 전력 설비를 납품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뉴스를 읽어보니까 이 XAI를 제외하고라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전력 설비 수요에 대한 이제 협조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LS그룹주들을 필두로 한 강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는 사실 기관 순매수는 이어졌었는데 외국인의 순매도는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전력 설비랑 전선을 좀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오후 2시가 넘어가면서 전력 설비랑 전선 관련 종목들이 추가 상승, 추가 탄력이 나오는 모습들이고 외국인의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 LS그룹주가 이 LS일렉트릭이 정말 약간 서운했었죠.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한테 밀리면서 HD현대일렉트릭의 효성중공업이 작년 상반기부터 치고 나갈 때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그 두 개의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이 못 나왔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어느 정도 쫓아온 모습인데 오히려 LS그룹주들이 이 테슬라라는 큰 전방 기업의 손을 잡으면서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LS일렉트릭이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탄력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막연하게 전력 설비가 잘 될 것이다. 전선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도 막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봤거든요. 우리가 네. 미국의 전력 설비 기업을 하면은 제네럴 일렉트릭 기억나고 그다음에 시멘스가 기억이 나고 네. 중국에도 전력 설비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중국전력이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들을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전력 설비 시장이 있어요. 이제 PJM이라는 시장이 있고 MISO라는 시장이 있는데 이제 PJ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뉴저지 이 시장들 합친 시장을 PJM 시장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 네노라는 날고기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전력량을 40% 커버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아무리 제네럴 일렉트릭, 시멘스가 아무리 전력 설비 잘해줘도 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된 전력 설비 교체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나 이제 전력 설비 하면은 독일이랑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높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중국 전력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우리나라한테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 전력의 매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니까 전력 설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쪽에다가 이 중국전력이라는 기업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 포지션을 갖춰놨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한테 필요한 수요의 자국으로는 40%밖에 충족을 못 시켜주는데 60%를 외주를 줘야 되는데 굳이 우리나라한테 안 주고 싶어도 독일이랑 우리나라 외에는 미국의 전력 설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IBM 맥쿼리한테도 이 미국의 빅 사이클이 국내한테 좀 전력 설비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거다 이런 평가가 있고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전력설비 기업들이 2024년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도 4년치 수주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교체 수요랑 이 점유율을 봤을 때는 5년치 이상의 수주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3포인트가 왜 하필이면 오후에 배정이 되어 있을까요? 이 전력설비 기업들이 참 오전에는 플러스 5%대 플러스 8%대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후 2시 넘어가면서 LS 그룹주들은 정말 20% 넘게 탄력이 나왔고 날아가 버렸어요. 아무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소개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전력설비 중에서 이익률, 마진율이 많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기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던 분들은 이 미국에서 아무리 산불이 발생하고 노후 전력 설비를 새로 개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 기업들까지 수혜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것 봐라. 지금 이런 시는 거잖아요. 과연 전력 설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H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의 AS 일렉트릭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H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6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전력 설비 수준이 이미 작년 상반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전력 교체 수요로 실적이 나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게 보수적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설득을 드리는 겁니다. 맞다고. 그러면 이제 전력 설비 수익을 보신 분들께서 다시 공략을 할 때는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이 전력 설비 기업들이 증설을 안 했으면은 수주 잔고는 꾸준하게 이제 4년치, 5년치가 있는데 실적은 균일하게 나오겠죠. 캐파 증설이 아니면. 근데 지금 보면 LS 그룹주 같은 경우도 미국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이제 해외 지점들을 증설을 하고 있고 H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어떤 자회사 이야기, 그다음에 전선주 중에서도 포항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공장을 추가로 지으면서 이제 5년치 수주를 3년 만에 소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적 퍼포먼스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항상 그런 얘기하세요. 그럼 피크 아웃에 대한 위험이 없을까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피크 아웃에 대한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 결국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의 50% 이상을 커버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국내 기업들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처럼 LS가 이렇게 홈런을 쳐주면은 홈런 쳐줬고 그 홈런에 외국인 가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전력 설비의 전선은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끔히 해소가 됐습니다. 미국발 수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선, 이 전력 인프라에 나아갈 길도 조금 더 명확해진 상황 가운데서 업사이드 있기 때문에 지금 피크아웃 우려 없어도 된다. 그러면은 더욱더 내 포트에 하나쯤은 담아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종목은 어떤 쪽이 좀 접근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뭘 사도 됩니다. 뭘 사도 되는데 그나마 좀 안전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LS 그룹주가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손절 절대 못하고 분할 매수 절대 못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H현대 일렉트릭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2주 한 달 정도 보였을 때 다른 종목 대비해서 기간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좀 LS 그룹주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LS 일렉트릭이 부담되신 분들은 LS 지주사를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가온전선이라든가 LS 에코에너지라든가 LS 마린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LS 일렉트릭을 빠르게 뒤쫓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선주 중에서는 전 일진전기 보려고 합니다. 일진전기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간에는 제가 가온전선이나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종목들은 주가 탄력이 붙어버려가지고 가장 전선주 중에서 수주 잔고가 많으면서도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면서도 눌림목을 만들고 있거나 거래 대금이 강하게 실리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전선주 중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말해봐라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일진전기를 좀 권해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력, 설비, 전선 이쪽으로는 관심주 뭘 사도 좋지만 그 중에서 또 손 팀장의 이 관심주 LS 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보통 한쪽으로 쏠리면은 반도체라든지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군들은 밀리기 마련인데 오늘 이 반도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소부장 내의 키워드를 묶어보자면은 유리기판 워낙에 핫하고요. 그리고 또 몇몇 장비주들 HBM 쪽도 같이 또 들썩이는 종목이 보입니다. 동시다발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내에서의 차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확실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취임하면서 우리는 일기를 겪어봤잖아요. 일기를 겪어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이제 성향이 꺾이지 않았으면은 이 반도체도 결국 과거의 그 되풀이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까 투자분들께서는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장전에 SKC가 유리기판 관련했을 때 미국의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유리기판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좀 자신이 없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HBM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주력이 한 9년, 10년이 되다 보니까 이 매크로 변수를 이기는 주가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취임을 하고 행정명령을 100개를 내놓을 거면 그때 분명히 반도체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반도체랑 AI 반도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가 미국에서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 국가 리스트도 공개가 됐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협력국에 포함이 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적대할 수 있는 우려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늘 양봉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분들께서는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브로드컴,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도 어제 호실적을 기록을 해주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잠정 수급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 수급 봤을 때도 전기전자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찍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음봉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양봉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소부장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가 4분기 매출에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57% 이상의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49%.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판단해요. 제조업 같은 경우 보통 영업이익률이나 뭐 자기자본이익률 이런 것들이 보통 10% 내외, 15% 이상 나오면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TSMC 어떤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이 아니고 이제 주문을 받아서 위탁받아서 제조를 해주는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49%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있고 프리미엄을 인정을 해주는 거구나.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는 잘 가면 사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성전자가 어떤 이 HBM4에 대한 포부를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한테 정말 호되게 맞았고 삼성전자는 음봉 기록을 하면서 박스권 하단부에서 못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과연 이 엔비디아의 블랙엘의 발열 문제로 이 HBM3에 대한 약간 좀 수주나 블랙에 대한 수주가 약간 멈칫해졌으니까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올 것 같냐라고 물으시면은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살까 말까 하시면 저는 확인하고 사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워낙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2024년 연간 실적 가장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 엔비디아의 주문, 그다음에 TSMC의 주문,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자체로도 주문량으로도 2025년 추가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굳이 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자체 혹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수익 관점을 볼 수 있고 근데 삼성전자는 못 갈 뿐이지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로지 삼성전자에만 몰두하고 있는 뭐 SNS텍이나 유진테크보다는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면서도 일부 매출 비중은 SK하이닉스에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일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현재 흐름 대세에 따라가면서 SK 하이닉스 향 밸류체인 쪽에 좀 더 집중해 보자라는 이야기신데 특히나 유리기판은 이제는 반도체로 묶기에도 너무 덩치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가고 있고 또 삼성전자 이쪽 LG 쪽에서도 유리기판 관련해서 관심을 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그런데 연말 연초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유리기판만 떼놓고 봤을 때는 어떤 시각이세요? 저는 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짧게 합니다. 보는 이제 게, 네. 투자
이야기 중에 주가는 6개월 선회한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인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SKC 입장에서는 2월 달에 이제 시품 납품하고 있고 2월부터 양산을 한다고 했는데 됐냐 안 되냐라는 질문을 주시면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 몇 퍼센트 될 것 같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 75%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75%도 될 거니까 추가 보조금 수령을 했겠죠. 근데 SKC 같은 경우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해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SKC가 일간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예.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SKC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C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저는 SKC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이라든가 LG 쪽에서도 유리기판에 대한 의혹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의혹에 외국인과 기관들도 긍정해서 화답을 하고 있으니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으로 관심주 몇 개만 주신다면요. 네, 반도체도 오늘 너무 좋아요. 근데 앞에서 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KC가 아닌 유리기판 중에서는 전 삼성전기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 입장에서도 지금 세종사업장에서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했고 올해 고객사들한테 시제품을 만들겠다고 했고 2027년에 양산에 들어가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HBM 중에서 STI 보고 있어요. 그래서 STI 같은 경우 세정 장비 만들고 있지만 리플로 장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를 매도를 하고 반도체 어떤 종목을 볼까라고 하신 분들은 STI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는 포인트 섹터인데요. 바로 엔터입니다. 리오프닝과 함께 엔터 섹터를 좀 접목시켜 볼 텐데 엔터도 지난 한 해 어려웠는데 요즘에 쉬는 효과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워낙에 좀 굵직굵직한 섹터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엔터 쪽으로 확실하게 이 시장의 관심이 확 쏠리지는 않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떤 좀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는 뭐 항공이나 여행도 권해질 수 있겠지만 일간 변동성이 크고 아무래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엔터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앨범 판매량이 회복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SM이라든가 JYP라든가 실적이 2분기 다소 좀 훼손이 됐었고 3분기에 정상 궤도로 왔었는데 이때는 좀 보수적으로 앨범 판매량이 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저는 워낙 우리 K-팝을 좋아하기 때문에 SM에 우리 저번에 제가 SM에는 어떤 그룹이 있고 JYP는 어떤 그룹이 있고 하이브에는 어떤 그룹이 있고 레이블이 뭐가 있다고 다 말씀드릴 때 우리 앵커님 빵 터셨는데 저는 그만큼 엔터 관련 종목들에다가 관심이 많은데 앨범이 안 팔렸는데 네. 내수는 괜찮았다고 해요. 근데 중국에서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럼 왜 중국 사람들 우리 이렇게 K-팝 듣기 좋은데 왜 안 살까?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죠. 어떤 원한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기 부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앨범 살 돈이 없다든가 이 두 가지로 해석이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2024년 상반기에는 앨범이 안 팔렸지만 2024년 하반기에는 이 앨범 판매량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하고 있고 이 기자분들께서 굉장히 강하게 쓰시더라고요. 엔터는 네. 미국한테 관세를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성향상 과연 엔터는 정말 무관세를 할까? 아니면 엔터보다는 2차 전지랑 전력 설비한테 반도체한테 집중하느라 관세 이야기를 안 꺼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뉴스 기사에선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엔터 관련 종목들은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했을 때는 제가 어떤 엔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저평가 매력도 그다음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 많이 과대납폭을 기록을 했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3주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이 보였어요. SM 같은 경우도 걸그룹이 하츠투하츠가 이제 데뷔 일정이 나왔고 JYP 같은 경우는 보이그룹인 킥플립이 이제 데뷔 일정이 나왔고 블랙핑크랑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컴백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 향상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터 관련 빅 엔터 4개를 보니까 일간 변동성이 유사합니다. 근데 하이브랑 YG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고점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티스트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이브랑 YG를 검색을 해봤을 때는 빅뱅이라든가 뉴진스라든가 이런 아티스트 리스크가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을 개의치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 종목들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속한 엔터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지만 리스크 관리는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관세 얘기는 아마도 이게 콘서트라든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쪽 앨범이나 또 이런 굿즈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에 녹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관련주 어떤 것 보시나요? 간략하게 알려주시죠. 네, 저는 SM과 DIO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막에서 아티스트 불확실성이 적은 종목과 네. 상대적으로 이 전방의 엔터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리스크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리스크가 제가 알고 있는 바에선 없어요. JYP 같은 경우는 비처라는 걸그룹 이제 미국에서 약간 좀 흥행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 있고, 그다음에 YG 같은 경우는 빅뱅의 이제 최승현 군이 이제 오징어 게임 2 관련해서 좀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민희진 전 대표가 나갔으니까 리스크 없다라고 보시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이 법적 공방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매 잘하고 이슈 팔로업이 되면은 그 두 종목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디어유 같은 경우는 최대 주가 SM이고요. 2대 주주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다음에 네. 그 어떤 엔터 관련 종목들보다 분기 실적이랑 연간 실적이 꾸준하게 이제 지속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고요. 네. 기술적 위치와 수급도를 봤을 때는 이 두 종목이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에서는 SMDIU 이렇게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